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남은 2년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됐습니다. 잡음 없이 만장일치로 의장이 뽑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엔 더불어민주당 송영창 의원이, 부의장엔 국민의힘 최락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부의장 후보로 송영창, 최락희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이날 선거는 후보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송영창 의원은 재석 의원 1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장이 됐습니다. 송 의장은 만 46세로 역대 은평구의회 의장 중 가장 나이가 적습니다. 송영창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구민을 중심에 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구민, 집행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의회가 추진 중에 각종 의정 활동에 관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뽑힌 최락희 의원은 재석 의원 19명 가운데 14명의 표를 얻었습니다. 최 부의장은 삼선 의원으로 진관동을 지역구로 뒀습니다.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3석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석, 국민의힘이 1석을 가져가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몫인 행정복지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엔 이미경, 이경구 의원이, 국민의힘 몫인 재무건설위원장 자리엔 박성도 의원이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입사원을 돕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15세부터 39세 청년인데요. 교육 내용은 조직 문화 이해, 소통 전략, 비즈니스 매너 등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실무 역량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기업 단위로 신청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이나 퍼스트인잡 서울 서부사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증설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5개 주차장을 증설하면 최대 200면 조성공사에 최대 80%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관련 서류와 함께 양천구청 주택과로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올해 상반기 공용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50개 단지에 7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기간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기후동행 카드 본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건보다 7,000원 저렴한 청년권을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범기간인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도 한 달에 7,000원씩 최대 35,000원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할인액을 환급받기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5일까지 팀원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관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실제 화재가 있었던 궤도 작업용 모터카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디젤 엔식 방식으로 바꿔 운행하기로 했는데요. 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에는 전용 소화기를 두고 충전시설과 주차장에는 방제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이나 교육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동서 지역 간 강수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산사태와 낙석, 토사 유출, 도로 비탈면 붕괴 등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모았던 인천시. 이번에는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게 신생아 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의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좀 막고 있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주택 부분에서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주택과 관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은 아파트 등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줄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의 경우 0.8%, 두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에는 1%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이번에 내놓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육아 정책을 내놓은 인천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제6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수기형 여론조사 방식인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를 구성했는데요. 위원회는 한시적 자문기구인 시민공론화 추진단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책 권고문은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 전후 3차례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분임 토의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권고문에는 캠프마켓 공원 사업 추진 시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캠프마켓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공원 조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하되 역사성과 안전성, 활용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위원회의 권고문을 반영해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을 다음 달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데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 이력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60%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설명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하고 현장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8일 기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기상특보와 관련한 신고와 처리 건은 21건인데요. 경기 소방은 관련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 남부 등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 보툴리즘 발병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가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하는 중독증인데요. 증상 발현 뒤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 대책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는 소각 폐기하고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좋으며 부패한 잔반 등을 소에 주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는데요. 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 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와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인천 지역 민자터널에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대 통행료는 시가 민간 터널 운영사 측의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당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에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터널의 남은 통행료 징수 기간이 1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위한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번 통행료 무료화 시행은 지난해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 내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시는 원적산 터널 측에 연간 7억 8,900만 원을, 만월산 터널 측에 10억 5,200만 원을 각각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